태수는 공장 바닥에 서서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쇳가루 냄새와 윤활유 향이 섞인 이 공기를 40년간 마셔왔습니다. 태수정밀, 그가 맨손으로 일궈낸 회사였습니다. 연매출 200억 원. 숫자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태수에게는 그저 매일매일 쌓아온 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35살의 작은 공장 한 칸에서 시작했던 그 시절이 어제일 같았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그의 인생을 뒤흔들 시작이 될 줄은. 사장님,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세요. 공장장 박대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75세, 이제 정말 나이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자신의 모습,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했던 시간들, 독립해서 첫 작업장을 얻었을 때의 기쁨,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자식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그게 요즘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며칠 전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좀 더 쉬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들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그는 자식들에게 회사를 맡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문이 열리면서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48살인 아들은 여전히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답게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민우야, 웬일로 왔니? 아버지 얼굴 보러 왔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민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태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뭔가 다른 빛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은 제가 맡을 수 있어요. MBA도 받았고 대기업에서 경험도 쌓았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이 회사를 현대화시켜서 정말 큰 기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루신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태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가 말하는 현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들의 말 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아닌 사장을 대하는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43살인 딸은 늘 차분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수진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와서 이야기했다고 들었어요. 수진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회계 전문가로서 회사 재무를 완전히 새롭게 정리하고 투자 유치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진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넘쳤습니다. 오빠는 경영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라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무 관리가 중요하죠. 태수는 두 자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둘 다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두 자식 모두 아버지를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속내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에 나가니 직원들의 표정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승계 이야기가 나돌면서 태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요? 회사가 바뀔 거라는 소문들이요. 협력업체 사장들도 걱정하고 있고 박 대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워낸 직원들, 오랫동안 거래해온 협력업체들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건가?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회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두 자녀가 각자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 보였던 그 눈빛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일주일 후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시는 게 어때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마치 정말 걱정하는 아들 같았죠.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좋다. 민호의 집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은 거실과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죠. 며느리 유경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편히 쉬세요. 유경의 미소가 환했습니다. 첫날 저녁은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위해 좋은 음식을 준비했고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반겨주었습니다. 태수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튿날 밤 태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와 유경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회사 일정은 어떻게 돼? 유경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 정리될 거야. 아버지가 회사를 넘겨주시면 바로 대기업에 매각할 계획이거든. 민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계산적인 냉정함이 태수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최소 100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태수는 그 숫자가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값처럼 들렸습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어. 태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40년간 키운 회사를 팔겠다고? 자식에게 회사를 맡기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단 한순간도 지켜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쩌고? 유경이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셔야지. 우리가 계속 모실 수는 없잖아. 그리고 이 아파트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그 목소리는 아들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태수는 지금 자식이 아닌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벽에 기대서야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라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은 건 효도가 아닌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을 치워버릴 계획. 이게 진짜 민호의 마음이었을까요? 그 순간 태수의 안에서 뭔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민호가 만류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수진이 집에 가보려고. 태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목소리조차 마치 기운이 빠져버린 듯 건조했습니다. 수진의 집은 분당의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동네였죠. 아버지, 왜 갑자기 오셨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오빠 집에 있다가 왔단다. 며칠 여기서 지내도 될까?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 영수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태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수진이는 다를 거야. 그 생각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첫날은 평화로웠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손녀 지은이도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수는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수진과 영수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회사 지분으로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 문장이 태수의 가슴을 다시 내려앉게 했습니다. 가능해요. 회사 가치가 충분하니까요. 그 돈으로 투자 펀드를 만들 수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따뜻함보다 냉정한 사업가의 셈법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회사는 어떻게 해?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회사를 정리하고 부동산 투자에 올인할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잖아요. 태수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이라니. 그 말에 태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을 이미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민호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회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 엄마, 나 미국 유학가고 싶어. 갑자기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지금은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 수진이 딸을 달랬습니다. 할아버지 회사 돈으로 보내달라고 해봐. 할아버지가 좋아하시잖아. 아이의 말은 천진난만했지만 그 안엔 이미 가족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돈은 할아버지 것이 아닌 우리 것이라는 생각. 지은의 말에 태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회사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가요? 태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회사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40년간 자신이 피와 땀으로 키운 태수정미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회사를 남겨주면 가족이 더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가족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내 자식들인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이라도 태수를 아버지로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저 돈을 주는 존재로만 기억한 건 아닐까. 그 순간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새벽이 되자 태수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집에 가야겠다.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뭔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수진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태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니다, 그냥 집이 그리워서.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여동생 영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은혜한테 민호하고 수진이가 각각 연락했대요. 은혜는 영희의 딸로 변호사였습니다. 태수에게는 조카뻘이죠. 태수의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연락? 민호는 오빠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면서 후견인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봤대요. 순간 태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 후견인. 그리고 수진이는 회사 지분 강제 승계 방법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영희의 말에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까지 자신을 몰아내려고 하는 건가요? 오빠, 괜찮아요? 괜찮다.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태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간 더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가 공장에 있을 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신가요? 민호가 박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네, 회의 중이십니다. 그럼 직원들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박 대리가 태수에게 급히 연락했고 태수는 몰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장님의 아들입니다. 민호가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곧 제가 새로운 경영진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회사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민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죠.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틀 후에는 수진이 회사에 왔습니다. 아버지, 회계장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왜 갑자기? 재무 컨설팅을 해드리려고요.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수진의 미소가 어색했습니다. 태수는 수진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가치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는 거였죠. 다음에 하자.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주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협력업체 김 사장이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사장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입니까? 아드님하고 따님이 각각 저희 회사에 찾아오셨어요. 태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 씨는 앞으로 거래 조건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진 씨는 현재 거래 규모와 조건을 자세히 물어보시고 김 사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협력업체들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사 기술팀장 이 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기술 유출이 걱정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승계 과정에서 우리 회사 핵심 기술들이 외부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요. 몇몇은 이미 이직을 고민하고 있고요. 태수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4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형제지만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회사를 차지할지 경쟁하고 있었죠. 하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회사를 없애버리는 것,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을 없애버리는 것. 그 순간 태수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가? 40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함께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겠다고? 태수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야근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을 지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진짜 교훈을 줄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태수는 책상 서랍을 열고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계획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수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이세요. 김태수입니다. 조 변호사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비밀스러운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조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지분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명예회장으로 남아서 월 300만 원만 받으며 일하고 싶어요. 태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회계사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사회복지 전문가 김 교수님과도 상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지만 태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확실하세요? 박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태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끝에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았습니다. 태수는 민호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회사로 와라. 승계 계획을 발표하겠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결정하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그래. 결정했다.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경영 컨설턴트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준비한 경영 전문가들입니다. 민호가 자신만만하게 소개했습니다. 30분 후 수진도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투자 전문가 1명과 회계사 1명을 대동했습니다. 아버지, 제 팀입니다. 재무 분석은 저희가 최고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회사 직원들과 주요 협력업체 사장들도 자리했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죠. 태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태수에게 집중됐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각각 메모지를 준비하며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40년간 운영해온 태수정밀의 미래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 자녀가 모두 회사 경영에 관심을 보여줘서 고마웠어요. 민호와 수진이 서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정밀의 모든 지분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충격이 몰아쳤습니다. 뭐라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죠? 수진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대수정밀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됩니다. 태수는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되고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저는 명예회장으로 남아서 기술 전수와 전통 계승만 담당하겠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됐어요. 태수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급히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두 자녀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원했던 게 뭔지 알고 있다. 민호와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진짜 실력으로 세상과 경쟁해보거라. 태수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그는 동행한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수진도 충격을 받은 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직원들과 협력업체 사장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그 순간 태수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지켜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3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수정밀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된 후 지역 청년들을 위한 기술교육센터가 생겼고 일자리도 늘어났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젊은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깎으면 정밀도가 훨씬 높아져요. 20대 직원 정민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태수는 웃음이 났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거든요. 이제 명예회장이 된 태수는 월 300만 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더 풍요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민호예요. 3개월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태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치열해요. 제 실력만으로 해야 하니까. 태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힘들지? 힘들어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언제든 좋다. 태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진아, 저 회계사무소를 차렸어요. 혼자서요. 그래. 처음에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일하니까 더 뿌듯해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태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두 자녀가 각자의 길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태수정밀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넓은 강당에는
직원들, 협력업체 사장들, 지역 주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민호와 수진도 와 있었습니다. 태수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40년 전 작은 공장 한 칸에서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태수가 민호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 회사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민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도요. 너무 욕심이었어요.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두 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다. 너희들이 각자 잘 살고 있으니까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태수 정밀은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중소기업들이 견학을 올 정도였죠. 어느 봄날 오후 태수는 기술교육센터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기술을 배우면 정말 취업할 수 있어요? 한 청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성실하게 배우면 반드시 길이 열려. 태수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문득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처음 독립했을 때도 이런 별들을 봤었죠.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온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걔가 일하는 퇴사에서 태수정밀과 협력하고 싶다고 해요. 정말 네. 저희 회사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싶어 해요. 민호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예전의 민호와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계산이 아닌 존중이, 욕심이 아닌 배움이 보였습니다. 수진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제 사무소도 잘 되고 있어요. 사실 처음으로 혼자 해보는 거라 걱정이 많았거든요. 정직하게 일하니까 고객들이 믿어주세요. 두 자녀가 모두 자신의 길에서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태수정밀의 사회적 기업 모델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이제 강연도 다녔습니다.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이익만이 아닙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사랑도 물질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태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과거였고 누군가에겐 지금이며 또 누군가에겐 미래가 될 겁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태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간의 여정이 이제야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은 것,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